부사충 이분이 제가 어릴 때 슬쩍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대명동 살았고 지금 아버지도 대명동에 사시는데 아, 요 대명동이랑 인연이 있다고. 진짜로 이 두사충이 여기 살면서 자기 고국인 그 명나라를 생각하면서 지은 이름이 대명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대구와의 인연이 있잖아요. 두사충이라는 인물이 분명히. 우리 임진왜란 잘 아시잖아요. 예. 근데 그 도사총 장군은 이제 임진왜란 그리고 쟁류재란 때 두 번 다 우리 명나라 원군으로 이제 우리 조선에 이제 참전을 했던 이제 장수입니다. 장수. 그 참전 당시에 직책이 그 수륙지획주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예. 좀 특이하죠. 생소한데요. 수륙 지획 지획주사. 주사. 그러니까 물과 땅에 금을 끊는 직책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것도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이군요. 그렇죠. 뭐냐면 과거 전투에서는 결국은 어떤 자리에 진영이나 군영을 이제 차리고 또 어떤 지형에서는 어떤 지휘법을 구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분이었던 거죠. 또 도사충과 관련해서 조금 흥미로운 일화는 하나 전해지는 게 임진왜란 당시 이제 의병장으로 활동하셨던 분인데 이인서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제 그분이 도사충의 이제 명성을 듣고 자신의 아버지인 이암의 몇 자리를 이제 도사충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제 도사충 장군이 이제 몇 자리를 잡아주면서 이제 예언을 하나 하셔요. 뭐냐면 아마 수백 년 세월이 흐르고 나면 묘 바로 아래까지 거대한 물이 찰 거다. 그러니까 호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물이 좀 더 넘어가면 몇 자리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 풍수지리는 그 앞까지만 물이 그렇죠. 들어올 거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제 후손들은 여기를 떠날 수는 있지만 묘는 절대 이장하지 말라 그랬대요. 근데 실제로 수백 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이암이라는 분의 묘 바로 아래까지 이제 실제로 거대한 호수가 만들어졌는데 물이 차오르면서부터 그 문중에 발복이 시작이 됐다 그래요. 아, 근데 그 호수가 어디냐면 바로 지금 충주호예요, 충주. 와. 실제로 묘에서 보면은 충주호가 바로 발 아래에 내려다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풍수하시는 분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을 만큼 아주 훌륭한 명당이라고 이렇게 평을 하고 계시죠. 아까 이 프로그램 시작하실 때 이제 대명동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대명동의 동명이 바로 이 두사충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두사충은 비록 조선에 귀환했지만 자신의 이제 고국이었던 명나라를 잊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상망분향내라고 그러는데 매달 초하루 보름날은 이제 그 대명동에 이제 대명단이라고 단을 하나 만들어 두고 거기에서 이제 명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예를 표했다 그럽니다. 또 한 분의 김충선 장군도 사실 또 장수로 참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명나라 원군으로 온 것과 또 일본에서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 때 적군으로 온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김충선의 본 이름은 사야가로 1571년 선조 4년에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가토 키요마사 2군 사령관이었죠. 좌선봉장으로 우리나라에 휘하병력 500명을 이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경상도 병마 절도사였던 박진에게 부하들과 함께 귀순을 합니다. 당시 이제 신무기였던 조총 기술을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또 귀화한 후에도 병자호란 때까지 여러 전쟁에 조선의 장수로 참전하면서 공을 세웠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살짝 맛보기로만 또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보시면 공통점이 또 느껴지실 겁니다. 임진왜란이죠. 조선은 이제 건국 당시에는 굉장히 상무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00여 년이 흐르면서 그 초기에 그 상무적인 기풍이 사라지고 유교 성리학의 영향이 커지면서 이제 점차 문치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국방 태세가 오히려 해이해지는 그런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했죠. 특히 임진왜란 시기에는 훈련받은 상비군이 없는 그리고 또 군대를 지휘할 만한 유능한 지휘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일본은 당시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고 안정적인 시기로 접어드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또 위험할 수도 있을 건데 왜 이렇게 자기 나라 바깥으로 진출하려고 했는 걸까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개인적인 야망, 국제 정세를 잘 모르는. 그리고 둘은 불완전한 통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굉장히 강력한 다이묘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 그들의 무력을 바깥으로 돌리는 외침을 하는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16세기에 중단되었던 조선과 명나라와의 국제 무역을 재개하기 위한 경제적인 이유로 침략했다는 명분 없는 침략 전쟁이면서 7년간의 소모 전쟁 그리고 경제 전쟁, 문화 전쟁이었던 것이 뭐 임진왜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에 투항하거나 항복한 외인들을 항외라고 칭했는데 예. 이 김충선도 이제 항외의 한 사람이겠죠. 김충선 같은 경우는 지금 임진왜란 때 선봉장으로 들어오셨는데 근데 얼마 안 돼서 바로 귀순을 하셨다고 그러니까요. 들었습니다. 기화를 조선이 좋아하니- 하려고 온 것 같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항복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오자마자 거의 귀화한 거예요?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만 해도 일본이 아주 월등하게 우세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김충선은 조선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불과 일주일 만에 이제 항복 의사를 밝히죠. 그때 이제 강화서라는 글을 하나 써서 이제 바치는데 네. 그 강화서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귀화하려 하면 지혜가 모자라서도 아니요, 힘이 모자라서도 아니며 용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무기가 날카롭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하면서 다만 저의 소원은 예의의 나라에서 동방성인의 백성이 되고자 할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죠. 당시에 조선은 이제 소중화 또는 소중하라는 이제 사상이 있었는데 조선은 중국 다음 가는 문화 대국이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두사춘도 장군은 좀 다른 것이 두 번을 오죠. 두 번에 걸쳐서 네, 오게 되는데요. 1597년도 이제 정류재란이 발발할 때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는 자신의 이제 매부였던 당시에 수군 도독 진린이라는 분에 이제 참모로 이제 오게 되거든요. 근데 좀 흥미로운 것은 1차 원정 때가 아니고 2차 원정 때 올 때는 혼자 온 것이 아니고 자신의 두 아들도 같이 데리고 왔다는 거죠. 이미 뭔가 생각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두사춘과 김충선 두 분이 귀화를 해서 정착한 곳은 또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 대구입니다. 한양과도 멀었고 그 당시에도 이렇게 더웠을까요? 이 두 분이 대구를 선택한 이유가 또 궁금할 것 같아요. 이게 또 시민의 품격을 높이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임진왜란 초기의 전쟁 기간이 한 1년여 지난 다음에 4년여에 걸친 강화 교섭이 진행이 됩니다. 그때 이제 일본군이 모두 본국으로 철수한 게 아니고 남해안에 이제 외성을 쌓고 주둔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남해안에 있는 왜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예. 이제 대구 같은 멀지 지역에 않은 곳에 예. 이렇게 주둔하면서 하게 된 거죠. 정유재란 시기에도 이제 초기에 잠깐 일본군이 이제 저 경기도 북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후퇴를 하거든요. 후퇴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남해안에 외성을 쌓고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유재란 때도 대구 부근, 뭐 경주라든지 여러 곳에 이제 조명 연합군이 주둔하면서 일본군과 대치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전진 기지 같은 곳이죠. 그 대구에서는 또 어디를 그 김충선이 많이 지켜봤나요? 그게 저기 그 달성의 남쪽 삼정산 아래 우록동을 눈여겨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병자호란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그때 쓴 기록이 남아 있는데 왜 이 근처를 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은 높지 않으나 수려하고 물은 깊지 않으나 맑다. 봉암이 동쪽에 있고 황학의 봉오리가 서쪽에 솟아있다. 차가운 샘물은 오른쪽에 솟아오르고 선녀가 노니는 골짜기는 왼쪽에 깊숙하다. 내 자손 가운데 혹시 도의를 강론하고 의리를 토론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내 소원을 이룰 곳이다. 이렇게 적어놓았다고 합니다. 소원을 이룰 곳이다라고까지. 여기 지금 우룩동에 대한 묘사가 네네. 맞는 거예요? 이거는 맞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뭐 100% 부합해요. 아, 왜냐하면 저는 대구 지역을 다 다녔단 말이에요. 예. 뭐 예를 들어 이 우록동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한 100회 이상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록동이라는 그 지명을 한번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방금 선녀가 논다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예, 예. 자, 우록동 자체는 버두자에다가 사슴 녹자입니다. 사슴을 버타고 산다는 뜻이고 우록동에서 우리가 왜 남지장사라고 산 꼴짝으로 조금 더 갈 수가 있거든요. 그 안쪽 동네는 백록동이라고 불러요. 거기는 이제 흰 사슴과 같이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녀가 노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록동, 백록동이라는 동맹이 만들어지기 전에 과거에 그 동네 이름이 선유동이라고 이렇게 불렸다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은 지금 이렇게 가보셔도 또 신천이 출발되는 곳이 바로 그 우록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구 인근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은자가 이렇게 숨어서 은거하기로는 가장 좋은 장소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백록동이라는 이 지명의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 두사총 장군과 김순천 장군의 두 분의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는 분이 이제 그 우성범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살았던 동네가 백록동인데 어떻게 해서 백록동이라는 지명이 나왔느냐 하면 이 우성범이라는 분이 이제 청도 쪽에 살다가 이쪽으로 이제 결국 거주지를 옮기게 되거든요. 네. 한겨울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사하는 날 눈이 한참 이렇게 눈이 가득 있는데 다친 흰 사슴 한 마리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슴을 치료를 해줬다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슴이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 우성범이라는 분이 내가 이사 오는 날 흰 사슴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굉장히 길한 조짐이다. 그래서 자신의 집 이름을 백록당이라고 이렇게 붙였죠. 네. 김충선은 이제 우록동에 살면서는 이제 여성을 편히 보내려 그랬겠죠. 이제 숨어서 이제 사시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분을 가만두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괄해란 그리고 정묘호란 그리고 이제 병자호란 같은 이제 큰 국난이 닥쳤는데 이때 김충선 장군이 역시 이제 칼을 들고 전장을 다 뛰어다니신 거죠. 네, 아버지가 이쪽 가창 한 번씩 오시면서 여기 우호관이 있다, 서원도 있다, 한번 가보자 이러셔가지고 왔는데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큰 용기를 가지신 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남다른 결정을 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군인데 받아준 것도 대단한 것 같고, 그래서 후손들이 여기서 잘 살고 계시는 거, 그리고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이런 곳이 있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두사충은 근데 임진왜란 이후에는 흔적이 별로 없다고 하셨잖아요. 임진왜란 때 이제 명나라 원군이 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었습니다. 이렇게 임진왜란이 92년 4월 달에 발발을 하고 한 8개월 정도 지난 이제 92년 12월 달 경에 이제 명나라 원군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명나라 원군이 대구 땅에 발을 붙인 거는 1593년 5월 달이라 그래요. 그리고 대구 땅에 이제 첫 주둔지가 어디였나 하면 지금 우리 대구 북구 칠곡 아시죠? 북구 지역의 네. 칠곡. 예, 예. 그쪽에 이제 주둔지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추측컨대 도사중 장군은 그 당시에 이제 명나라 원군 총사령관이었던 유정의 참모로 해서 아마 이때 대구 땅에 첫 아마 발을 들이고 대구와 인연이 되지 않았겠나라고 이제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도사총은 당시로서는 이제 황조유민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벼슬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아마 선조가 조선 땅에서 어디에서 살고 싶으냐 그랬을 때 본인이 아마 달구벌 즉 대구를 택했을 것 같고 대구 안에서도 어디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아마
지금 우리가 아는 그 경상 감령 자리를 아마 스스로 아마 거기를 원했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지금 경상 감령공은 그렇게 포정동 일대에 터를 잡고 난 다음에 네. 자신 아들에게 그렇게 했다 그러죠. 이 터는 하루에 1,000량이 나오는 명당이다. 잘 지켜라라고 이렇게 명을 했다. 근데 결국은 그 뒷이야기를 살펴보면 그거하고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경상감염이 그렇죠. 들어오잖아요. 근데 옆 동네인 이제 계산동으로 이사를 가시게 돼요. 네. 근데 그 당시에도 당연히 그냥 가지는 않았겠죠. 아마 조정에서 여기는 아마 대구 정도가 아니고 조정에서 아마 경상 감령이 들어왔어야 되니까 조정에서 엄청난 보상을 해주지 않았겠느냐. 두 분 좀 교류가 좀 있으셨나요? 동성로에서 만난다든지. 향촌동에서 향촌동. 한잔 차를 한잔 차를 한잔 한다든지. 드신다든지. 조사충과 김충선이 서로 만날 수 있던 그 매개체가 됐던 분이 이제 앞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 그 백록당 우성범이라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의록동에서 서쪽으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백록마을에 백록당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서재라 그러죠, 서재. 서재를 짓고 거기에서 이 세 분이 서로 간에 만나서 학문도 나누고 이랬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을 매개로 해가지고 조사충과 김충선은 서로 이렇게 친분이 있었다 그러고.